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트맨 1부. 오늘도 역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은 제 2대 디렉터죠. 상꼬멘토의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 내일 함께할 예정인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후보생들을 바닥에서 잡아서 수익을 안겨주실지 오늘 방송 끝까지 지켜보시면서 민경철 디렉터님의 캐스팅 종목 그리고 와일드카드 종목까지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시장이 지금 이틀째 하락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시장보다 강해질 수 있는 그런 후보생들 꼭 포트에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중인 화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출연하시는 날에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도 질문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 후보생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그리고 관련주가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물어봐 주시면 방송 중에 최대한 체크를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만큼 저희 서울경제TV 유튜브에도 많은 사랑과 관심, 좋아요와 구독까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상꿈엔터의 민경철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상한가를 일어나니까 오늘은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상한가를 잡아낸 상한가 디렉터 민경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매일같이 상한가를 잡아내고 계신지 정말 놀라울 따름인데요.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남은 이번 주 장도 대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오픈 채팅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 있냐면요. 지금 왼편의 큰 사각형 안에 보이는 게 바로 QR코드입니다.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요.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화면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이 QR코드 통해서 참여 링크가 휴대폰 화면 안에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간편하게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상한가 사냥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렸고요. 자,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오늘 어떤 종목들 또 수익을 안겨주셨는지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시장 이야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간밤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도 시총 상위주를 중심으로 좀 낙폭이 보였어요. SK 하이닉스가 4% 넘게 하락을 했죠.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저는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4%가 빠져서 마음 아픈 게 아니라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를 보면은 아침에 SK 하이닉스가 정말 놀랍게도 앵커님도 모르시는 눈치 같은데 마이너스 10%의 하락 VI가 발동이 됐어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자, 지금 새벽 시간 미국 반도체 지수가 4%가 넘게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 아침에 안 좋을 거다. 자, 오전에 다 시장 브리핑을 저희 노랑톡에서 진행을 해드렸는데, 자, SK하이닉스가 아침에 10%가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와, 이거 진짜 큰일 났다 했는데, 그래도 SK하이닉스가 추세 하단에서 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자, 그래, 우리 SK하이닉스 돈도 잘 버는 회사인데 10%는 너무 과하지라는 그런 매수세들이 유입되면서 다행히 종가가 마이너스 4%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자, 앞에 4%가 하락했다.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빠졌구나 하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자, 오늘 마이너스 10%가 빠지다가 막판에 4%로 저점 대비해서는 6%의 상승을 보이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분봉상의 흐름을 하이닉스 차트를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가 정말 아침에 공매도가 떨어진 것처럼 시초에 하락 VI가 발동됐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 대량의 매도를 던진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10%까지 빠졌다가 이게 4%로 회복이 된 게 개인적으로 오늘 그나마 좀 다행이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고, 어쨌든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목표치 5%를 달성하고 그 이상으로 추가적인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모두가 다 금융시장이 몰락할 것이다.
가상화폐,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 주택담보금리가 9%, 10%까지 올라가는 순간 경제 위기가 또 올 수 있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자, 지금 12월에 0.5% 금리 인상, 그리고 연초에는 0.25% 금리 인상을 거의 마무리로 해가지고 5% 수준이 오면은 이제는 금리가 뭐 동결되는 그런 기대감들이 금융시장에 선제적으로 반영이 됐지만 어쨌든 12월 금리 인상을 한 달 앞두고 다시금 우리 반도체, 미국 반도체 지수가 고가에서 이제 마이너스 4% 정도의 음봉이 떨어졌고 그 여파가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들의 조금 직격탄을 좀 주게 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에 이제 순매수로 일관했던 외국인들이 자,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약 3,800억 정도, 코스닥에서 약 900억 정도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자,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주체가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무너지니까 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에서도 외국인들이 매도 폭탄을 던지면서 우리 시장이 양지수 조금 하락하는 좀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먼저 큰 우리 반도체 관련주의 하락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하이닉스의 4% 하락은 마음이 아프지만 아침에 10% 하락 VI가 걸렸던 것에 비하면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큰 관점에서는 하이닉스는 자, 빠질 때 사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검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에 8만 원 정도까지 SK하이닉스가 이제 빠졌을 때는 자, 8만 원 부근에서는 계속 수익이 나는 반등이 계속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처럼 하이닉스가 10% 빠지는 날이 많지 않겠지만 또 만약에 하락 VI가 발동된다면 거기서는 자신 있게 8만 원 밑에서는 주워 담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좀 이야기를 나눌 주제는 오늘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철도 관련된 종목들이 철도 우리 네옴시티에 대한 모멘텀과 우리 인도네시아에서도 철도 인프라망을 확장시키겠다라는 이슈가 자, 콜라보레이션으로 더해지면서 자, 우리 2018년도 남북 철도 관련주 뭐 철도, 지하철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이 붙었던 종목들이 오늘 네옴시티와 인도네시아 이 해외 수주 모멘텀에 이제 입각해서 시세가 좀 나오게 됐습니다. 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계속 오프닝 때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도 오늘 뭐 상한가를 한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안겨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뭐 오늘 철도 관련주들이 굉장히 시장 빠짐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움직임들이 나타났었는데 자, 오늘 제가 상한가를 시청자분들에게 안겨드린 종목은 알루코라는 종목이었고요. 저희가 방송 시간이 이번 주에는 8시부터 9시지만 자, 지난달에는 9시부터 10시였거든요. 9시에서 10시 방송에서 비철금속, 알루미늄 관련주로 이야기를 드렸던 자, 알루코 종목이 저희는 빠질 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우리 유레카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차트 잠깐만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루미늄 소재 관련주로 해서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팩, 모듈 케이스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으로 6,000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3분의 1 토막이 났고요. 그 저점에서 음봉을 찍을 때 자, 여기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우리 비철금속 관련주로 수급이 들어올 때 10월 13일 목요일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주 정도 지났던 우리 10월 27일 장중에 21%까지 시세가 나왔고요. 오늘은 자, 철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철도에 들어가는 현대로템의 철도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자재를 알루코가 독점 납품하더라. 이런 모멘텀들이 우리 네옴시티 철도 그리고 인도네시아 철도 관련주로서의 시세가 오늘 강하게 좀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자, 네옴시티 관련주들, 인프라 관련주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최대 수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인프라뿐만 아니라 철도, 5G망 전방위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계속해서 관련된 테마들이 돌고 돌 텐데 자, 오늘은 우리 철도 관련주들이 돌았다. 그러면 바닥에 위치해 있는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까? 이런 부분들도 시청자분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파는 것도 방법이지만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네옴시티 관련주들을 선제적으로 빠질 때 공략해서 알루코 종목처럼 올라갈 때 수익 실현하는 자, 그런 기회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알루코 종목처럼 빠질 때 고가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앞으로 네옴시티의 키워드로 시세가 나올 수 있을 법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이 공부하시기 바라겠고요. 혼자 공부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시고 하단 노랑톡에도 입장하셔서 앞으로 바닥주, 낙폭주 안 좋을 때 저점에서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오늘 하락에 크게 나와서 놀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8만 원대에서는 매수 관점 유지해 보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자 그리고 오늘 비록 시장은 파란불을 켰지만요, 민경철 디렉터님께서는 오늘도 상한가 잡아내셨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이전에 배트맨 2부죠. 유레카 출연 당시에 짚어주셨던 알루코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와일드카드 슈퍼패스로 공개해 주신 종목들 역시 성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성적 보여주고 있는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민경철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슈퍼패스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11월에 공개해 주신 종목들로 가득 채워졌네요. 11월 1일 공개해 주신 한국 BNC 62.1%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상한가 2번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공개해 주셨죠. 휴 MNC 현재까지 18.6% 역시 두 자릿수의 큰 상승폭 만들어내줬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3일이었죠. 다올 인베스트먼트 정말 단기간 만에 61.2% 역시 두 번의 상한가 이상의 상승폭 쌓아 올려줬습니다. 11월 4일 화승 엔터프라이즈 공개를 해주셨는데요. 역시 상승률 두 자릿수입니다. 16.3% 상승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 11월 10일 지난주에 공개를 해주셨던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4% 상승률 현재까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민경철 디렉터님의 슈퍼패스 와일드카드 종목들을 보다 보면 두 자릿수 밑에 상승률은 취급을 안 하시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공개를 해주시고 굉장히 단기간 만에 크게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일주일에 단 이틀만 출연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이제 매일매일 하면은 뭐 간 거 우리 월요일에도 리뷰하고 수요일에도 리뷰하고 했을 텐데, 자, 지난주 금요일 방송 이후에 월, 화, 수, 목요일까지 4일을 이제 기다렸다가 리뷰를 하는 만큼 조금 뭐 자랑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길어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종목이 좋았다 정도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슈 MNC 종목의 리뷰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이 이제 신라젠이 이제 거래 재개되고 나서 같은 비슷한 기간에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자, 신라젠은 거래 재개가 되고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우리 휴 MNC는 거래 재개가 되고 하한가를 가고요. 그리고 이 하한가가 멈출 때까지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 우리 휴 MNC가 단기 저점을 찍었다라고 판단한 11월 1일 맞죠? 화요일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자, 우리 휴 MNC라는 종목의 전환사채들, 사주권자들의 평단가가 단가가 1,000원이다. 근데 그 1,000원까지 가격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이 그 사주들 평단에서 매수할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과거에 블러썸 MNC라는 화장품 관련주였고요. 이 회사 주식, 지금 유상증자를 작년 거래정지 기간 동안에 참여한 3,800만 주를 들고 있는 큰 손의 주체들의 평단가가 1,000원이다. 근데 지금 가격이 1,05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자, 밑으로는 자, 사주 평단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셔도 됩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고요. 오랜 거래정지 기간을 끝내고 2년 정도의 거래정지를 끝내고 대주주가 바뀌고 대주주가 자금을 주당 1,000원에 주식을 떠와서 거래 재개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에서 싸게 잡는다면 우리 신자분들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차트만 보면은 상장 폐지가 될 것 같은 차트예요. 거래 재개가 되고 하한가를 찍고 단 한 번의 상승도 크게 나오지 않았던 종목인데, 자, 공교롭게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바닥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나서 딱 2주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우리 11월 14일 월요일에 장중 15% 정도, 그리고 화요일에 장중 5% 정도 시세 만들어내면서 그래도 우리가 2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우리 11월 1일에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한 보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10% 이상의 상승을 이 장대 양봉을 좀 안겨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휴 MNC 우리 11월 1일 방송 못 보셨던 분들도 2일인가요? 2일인지 1일인지 정확하게는 날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11월 초에 뭐 1일 아니면 2일에 우리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자세한 날짜는 휴 MNC 서울경제 우리 민경철이라고 검색하시면 녹화 자료가 업로드가 되어 있을 거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바닥에서 사주 평단에서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자, 수익이 났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내느냐? 아니죠. 꺼진 상승도 다시 1,000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는다면은 오늘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도 사주 평단이 1,000원이다. 거기서는 우리가 물량을 모아가기 적절할 것이다 라는 AS까지 추가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방송에서 공개해 주셨던 여러 가지 종목들 정말 잘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꼭 짚어서 소개를 해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만큼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공개해 주셨던 와일드카드 종목들 성적은 어땠는지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랬던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하시면 장중 대응 더 현명하게 이어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민경철 디렉터님 EV 첨단 소재도 봐주실 건가요? 네. 아직 뭐 리뷰할 종목들이 많은데 빠르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앵커님한테 이제 넘겨드리면은 리뷰를 못하고 넘어갈 것 같아서 네. 빠르게 좀 몇 종목 더 보도록 할게요. 자, 화승 엔터프라이즈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22,000원 고가에서 주가가 반토막 이상 조정을 받게 돼서 우리 11월 초에 우리 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11월 4일 이 종목이 8,700원까지의 낙폭을 신저가를 갱신했는데요. 저는 이 위기가, 이 좌절이 극복을 못하는 회사가 망하는 우리 죽음으로서의 위기가 아니라 살아날 수 있는데 지금은 좌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시간을 주면은 발돋움하고 올라설 수 있는 연습생이라고 제가 슈퍼패스를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실적이 견고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11월 4일 금요일 이후에 자, 이번 주 월요일이죠. 장중 10%까지 추가 시세가 나타나면서 자, 방송 보셨던 시청자분들 2주 만에 추가적으로 10% 이상 또다시 또 수익권이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화승 엔터프라이즈 이제 방송 보셨던 분들 슈퍼패스를 썼을 때 우리 데뷔 이후에 성공을 앞두고 투자하신 모든 분들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화승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나쁜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매수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매수했었던 지점을 보면은 상장일의 최저가 바닥에서 공략을 했습니다. 그 종목이 낙폭을 가져가고 좌절을 하고 있을 때 망하지 않을 거다라는 판단이 쓰신다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싸게 잡는 전략을 취해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화성 엔터프라이즈 저희는 바닥에 공략했고 2주 만에 10% 정도의 상승을 노려봤다라고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 자, 한국 BNC까지 리뷰하고 떨어진 종목 AS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BNC는 지금 하한가를 갔을 때 저희가 핫다를 진행했습니다. 보통 많은 투자자분들이 한국 BNC는 올라갈 때 따라잡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상한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따라잡았다가 결국에는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 이슈로 올라갔다가 6만 원짜리가 4,000원 밑으로 빠졌습니다. 15분의 1 토막이 났고요. 전저가를 깨고 하한가를 간 날 생산 중단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이슈들이 전해지면서 마치 회사가 상장 폐지되는 것처럼 빠졌지만 저는 11월 1일 하한가를 간 날 오히려 시청자분들에게 회사 망하는 거 아니니까 지금 좌절할 때 매수를 권고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4,000원 대비해서 이번 주 화요일이죠. 장중 20%까지 7,000원까지 시세가 나오면서 4,000원에 공략했었던 우리 한국 BNC 보름 만에 70% 정도의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고 그 다음날 시가 기준으로는 60% 정도 그리고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던 가격 대비해서는 70% 정도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왜 바닥에서 잡아야 되는지를 잘 알려준 연습생이 한국 BNC 연습생이 아니었나 싶고요. 슈퍼패스를 썼었던 보람이 있었기 때문에 박수 한번 치고 우리 포켓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EV 첨단 소재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어렸을 때 이제 포켓몬스터라는 이제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피카츄와 더불어서 EV라는 그런 포켓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름이 EV라서 제가 계속 EV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회사가 리튬과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하한가를 기록한 날 좀 매수를 권고드렸던 슈퍼패스를 쓰고 다음날 바닥에서 또다시 거리대금이 터져서 자, 바닥에서 물량을 받아냈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11월 10일과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때 자, EV 종목이 자,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여기는 저는 이 받아낸 주체들이 자, 물량을 덜어내기 위해서라도 주가 부양의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종목은 리튬 관련된 이슈로 주가 부양의 시도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자, 저희가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고 나서 11월 10일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고 나서 다음날 잠깐 올랐다 빠졌고요. 그리고 11월 11일 또 이 방송에서 이야기 드리고 나서 또 다음날 또 잠깐 올랐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손절가를 97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오늘 장중에 988원까지 손절가를 이탈하진 않았지만 위협하는 모습이라서 좀 AS가 필수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910원으로 손절가를 늘려서 추가 대응하시는 거 고려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손절가 97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960원 구간 추가 매수를 고려하셔서 평단가를 관리하시고 다음 달 8일까지 12월 8일까지 이제 감자 거래 정지 전까지의 기술적 반등을 좀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최근에 저희가 수익을 많이 낸 종목 중에 하나가 제이준 코스메틱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똑같이 감자에 대한 악재들 때문에 주가가 무너졌지만 자, 바닥에서 평단가를 잘 관리하니까 자, 이번 주 장대 양봉 2번이 터지면서 30% 정도 수익권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또다시 비슷한 사례로 자, 메디콕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자, 메디콕스라는 회사도 자, 상장 이후에 17,000원짜리가 22,000원까지 빠졌다가 감자로 주가가 빠진 저점 2,500원에서 감자 거래 정지 전에 단기 4,000원까지 한 뭐 40% 정도의 시세가 나왔고요. 감자 거래 재개 이후 만들어진 저점에서 2,000원에서 7,000원까지 3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자, 감자 공시가 악재인 건 맞다. 하지만 그 악재 공시가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점에 잘 잡았을 때 그 기술적 반등이 앞으로 우리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자, 리튬 관련주로 시세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도록 하겠고요. 왜 EV 첨단 소재가 리튬 관련주로 움직일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입장하셔서 왜 EV 첨단 소재가 리튬 관련주로 앞으로 시세가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브리핑 받고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랑할 종목들은 화끈하게 자랑을 해주셨고 또 새롭게 대응을 해볼 종목들은 AS까지 진행을 해주신 민경철 디렉터님이셨습니다. 이번 주 장중에도 민경철 디렉터님과 남은 시간 현명한 대응해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민경철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난 와일드카드 슈퍼패스까지 모두 들어봤고요. 본격적으로 상한가 캐스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경철 디렉터님의 캐스팅 기준은 늘 포텐이 잠재되어 있는 종목들을 캐스팅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3위권 후보생들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3위권 후보생들 공개가 됐습니다. 먼저 개인기획사의 금강공업 후보생, 기관기획사의 네페스, 외국인 기획사의 유일에너테크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은 어땠을까요? 먼저 개인기획사의 금강공업입니다. 0.69% 상승이 나왔고요. 5,800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강관 제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네페스입니다. 0.23%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21,35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반도체 부품 제조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유일에너테크도 보시죠. 3.47% 상승 나왔고 19,400원의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주로 친환경 에너지 장비 쪽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고요. 전기차, ESS,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전지 제조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3위권 후보생들 모두 공개가 됐는데요. 자, 민경철 디렉터님, 오늘 3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이 가장 포텐이 크게 느껴지나요? 네, 오늘 거래량이 바닥에서 대량으로 터졌는데 다 윗골이라서 네. 시세를 반납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이 저는 포텐이 가장 크다라고 판단을 해서 캐스팅 기준을 설정을 했고요. 오늘 캐스팅할 후보생은 금강공업 후보생을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기획사의 금강공업 캐스팅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잠재력이 크다라는 점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들어볼까요? 네, 뭐 모듈러 주택이라는 키워드가 우리 시장에서 우리 네온시티 관련주로 시장에서 좀 강타를 했습니다. 네. 삼성물산이 우리 네온시티 사우디로부터 왕세자로부터 그런 수주를 좀 약속받거나 좀 기대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 갑자기 이제 뭐 모듈러 주택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는데요. 사실 이제 금강공업이라는 종목은 우리 7월 달 선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있어서 그런 주택 건설하는 데 있어서 자, 모듈러 주택을 우리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서도 활용해 보자. 이런 모멘텀 때문에 과거 이제 금강, 이제 건설 자재 이런 쪽의 사업 영역이 18,000원에서 주가가 자, 6,000원까지 한 40% 정도 빠졌을 때 갑자기 수급이 들어왔었던 재료가 15% 장대 양봉을 기록했었던 이유가 우크라이나 재건을 모듈러 주택을 납품해 보자.
이런 이슈 때문에 이제 7월 달에 수급이 한번 강하게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시가 무너졌고요. 이때 수급이 들어왔었던 저가를 깨면서 예상보다 더 큰 하락이 4,800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가는 11,000원 정도가 되는데 자, 저가 5,000원 밑으로 고가 대비해서 55% 이상의 낙폭을 가져간 상황이었는데요. 첫 번째, 대폭락의 좌절의 구간이 있었던 종목인데요. 회사의 실적이나 재무적인 부분들은 건실한 회사입니다. 매출액이 지금 5조 5천억 그리고 6천억 정도가 나오고 있고 자 1분기, 2분기에도 흑자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 망하는 회사가 아닌데 고가 대비해서 거의 55% 이상의 낙폭을 가져갔고 자 오늘 또다시 자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모듈러 주택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네옴시티에서도 모듈러 주택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동사가 오늘 장중에 18%까지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대량의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시세가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바닥에서의 물량을 매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 바닥에 산 누군가가 여기 고가의 물량을 정리했다라고 보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거래량이 있어야 매집을 하는데 매집할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빠지는 게 자, 매집으로 빠진 게 아니라 오늘 이 올렸다가 뺀 일련의 모든 거래량 자체가 저는 하나의 매집봉이다라고 저는 분석 의견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거래가 활발하게 들어온 캔들이 5,800에서 6,800원 가격대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 고가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조정받은 저점에서의 대량 거래가 터진 가격대, 그럼 그 가격대보다 밑에서 우리가 물량을 확보한다면 다시 모듈러 주택, 네옴시티로 부각되든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부각되든 뭐 아무 쪽으로나 부각이 되더라도 과거 고가가 단기 7,900원 그리고 이번 오늘 장중 고가가 또 6,800원이기 때문에 둘 중 아무거나 부각이 돼도 된다. 모듈러 주택 관련주로서의 실적 견고한데 주가는 좌절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바닥에서 터진 오늘 금강공업 종목이 자 캔들만 보면 고가에서 차익 실현이 떨어진 캔들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거래량 없이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 저점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지금은 물량 매집이 덜 돼서 주가를 끌어올리지 않은 것일 뿐 매집만 완료되면은 위로 모듈러 관련주로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강공업 사실 오늘 갭을 크게 띄워서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밀리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윗골이 아주 길게 달았는데 이 모습을 민경철 디렉터님께서는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와 준 것으로 보고 계시고 그만큼 상승의 가능성 커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금강공업은 국내 최초로 모듈러 주택 사업을 시작한 업체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오늘 드디어 빈살만 왕세자가 방한을 해서 윤 대통령까지 만났는데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임직원 숙소 10,000가구 건설을 수주할 것이다라는 소식에 모듈러 주택 관련주들 상승이 나오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금강공업 3위권에서는 가장 잠재력이 큰 후보생으로서 캐스팅을 진행을 해주셨고, 자, 지금 네페스와 유일 에너테크는 캐스팅이 되지 못했는데, 자, 이 두 후보생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좀 한 줄 요약으로 들어볼까요? 네, 네페스는 고평가라서 캐스팅하지 않았는데요. 사실 뭐 2021년도, 2020년도 우리 반도체 관련주로서의 큰 시세는 나왔지만 이제 적자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후공정 업체라서 실적에 대한 증가는 없었지만 우리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실적에 대한 증가는 없었지만 주가는 8,000원에서 자, 48,000원까지 6배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고요. 기업 가치 대비 고평가되어 있어서 저는 캐스팅하지 않았다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네페스 종목 보유자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왜 고평가인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일 에너테크도 한 줄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후보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공모가가 16,000원인데 사실 실적은 보여준 게 없습니다. 자, 이제 미래 2차 전지 관련된 사업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우리 시세는 나왔던 종목이지만 가능한 공모가 밑으로 빠졌을 때 좀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일단은 재무제표상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빠졌을 때 공모가 밑에서 공략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모가 밑에서 공략해야 할 후보생이 바로 유일 에너테크이기 때문에 캐스팅하지 않았다라고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자,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3위권에서는 모듈러 주택 이슈가 있는 금강공업 후보생 최종적으로 캐스팅을 진행해 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2위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2위권 후보생들입니다. 개인 기획사의 광명전기, 기관 기획사의 나무가, 외국인 기획사의 넷마블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 살펴보시죠. 먼저 광명전기입니다. 3.89% 상승해서 2,53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광명전기 주요 포지션 배전반, 전기, 자동 제어반 제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관기획사의 나무가 보시죠. 1.56% 상승해서 13,00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주요 포지션은 카메라 모듈과 같은 전자 부품입니다.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넷마블입니다. 4.91% 상승해서 53,400원에 오늘장 마쳤습니다. 주요 포지션, 세븐나이츠, 마블 퓨처 레볼루션 같은 다양한 모바일 게임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위권 후보생들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민경철 디렉터님, 2위권도 캐스팅 빠르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후보생 네. 캐스팅하실 건가요? 2위권은 작년, 재작년 저가 대비해서 반토막이 난 우리 후보생을 캐스팅하도록 하겠고요. 엄청난 저평가 구간에 치달아 있어서 저는 우리 넷마블 후보생을 좌절하고 있는 이 후보생을 캐스팅해서 데뷔를 시켜보고 이 후보생을 한번 성공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 후보생. 굉장히 또 이 이야기 기다리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리 넷마블 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회사가 게임 관련주고 작년에 메타버스 게임 이런 쪽으로 테마가 돌았고 그리고 넷마블이 가지고 있는 상장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자, 빅히트 엔터도 보유하고 있었고요. 과거에는 카카오뱅크 지분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빅히트가 상장할 때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때 수혜주로서의 모멘텀도 나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차트 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는 이제 실적의 적자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으로 이제 2020년도 코로나 터졌을 때가 8만 원이 저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20만 원까지 갔었는데요. 자, 이 20만 원까지 갔었던 넷마블이라는 종목이 주가가 8만 원까지 2019년도, 2020년도 코로나 저점까지 조정을 받더니 갑자기 이 전저가를 깨더니 주가가 4만 원까지 우리 재작년 저가를 대비해서 반토막이 난 상황이고 자 20만 원 고가 대비해서 5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자, 이게 회사가 적자인 거는 맞아요. 올해 적자 뜨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도 적자가 또 뜨는 건 아니거든요. 올해 일시적으로 적자가 떴을 뿐 내년에는 다시 영업이익이 1,000억 원 수준으로 회복을 하게 되는데 자, 내년, 내후년에 실적이 좋아지는데 올해 결산 실적이 안 좋을 거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고가에서 우리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처럼 70%, 80%가 빠진 대형주기 때문에 우리 넷마블 모바일 게임 관련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좌절하고 있는 구간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길게 봤을 때 게임 관련주들 다시 한번 메타버스 관련된 광풍이 올지 안 올지는 지켜봐야 되는 이슈겠지만 자, 테마는 돌고 돌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 위치해 있는 우리 넷마블 종목이 지금 고가 대비해서 80% 조정받은 구간에서 지수가 이제 상승하는 과정에서의 좀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넷마블이 NC소프트 지분 8%를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도 코웨이 지분 25%를 들고 있고 YJN 게임즈 10% 그리고 하이즈의 2대 주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사들 3-4곳 정도 많게는 지분 조금 가지고 있는 회사들까지는 상장사만 5개 정도의 기업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지분 가치만 고려하더라도 하이브 군대 간다고 해서 지금 좀 악재긴 한데 하이브나 우리 NC소프트나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전부 다 메타버스, 게임, 엔터 이런 쪽으로의 모멘텀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메타버스 쪽으로의 테마가 돌면은 하이브도 올라가고 NC소프트도 올라가고 우리 넷마블, 코웨이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궤도를 좀 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좌절해 있지만 큰 관점에서는 이제 시작일 수 있는 종목으로 후보생으로 우리 넷마블 종목을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 오늘 2위권에서 캐스팅이 됐는데요. 지금 부산 지역에서 지스타 2022가 또 열리고 있습니다. 넷마블 오랜만에 다시 참가를 해서 또 부스를 굉장히 크게 열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넷마블 메타버스 유니버스와 관련해서 지켜볼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캐스팅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광명전기와 나무가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텐데 자, 시간 관계상 좀 한 줄 요약으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차트 보면서 광명전기 캐스팅하지 않은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고가에 위치를 해 있는 것 같아요. 거래량이 터졌던 캔들에 이 매물대들이 많이 이제 투자자분들이 물려 있는데 그 단기 저항 때까지 시세가 나온 상황이라서 캐스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명전기 오늘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는 했습니다만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보시기에 단기 저항 영역에 머물러 있는 만큼 캐스팅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자 그렇다면 나무가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나무가 종목도 추세 상단이기 때문에 캐스팅할 수가 없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 보면서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고가예요. 고가는 매도를 해야 되는 매도하기 좋은 구간이다 정도로 좀 표기를 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캐스팅 기준은 바닥에서 좌절하고 있는 종목을 바닥에서 잡는 거를 오늘 캐스팅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고가에 있는 우리 나무가는 아쉽지만 종목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캐스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무가 고가다라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귀에 확 꽂히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 캐스팅 기준에 역시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무가 역시 캐스팅하지 않겠다라고 밝혀주셨고요. 자, 최종적으로 오늘 2위권에서는 넷마블이 캐스팅이 확정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과연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1위권에서는 어떤 후보생을 캐스팅해 주실지 지금 바로 후보생들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권 후보생들입니다. 먼저 개인 기획사의 버킷 스튜디오 이름 올리고 있고요. 기관 기획사의 레고캠바이오, 외국인 기획사의 EN 코퍼레이션 후보생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자, 각각의 후보생들 오늘 흐름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개인 기획사의 버킷 스튜디오입니다. 2.67% 하락이 나왔고요. 1,275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포지션 영상물, 멀티미디어 콘텐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기관 기획사의 레고캠바이오입니다. 4.06% 상승해서 41,00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고요. 레고캠바이오 같은 경우는 주요 포지션 ADC 플랫폼 기술, 면역 항암제, 항생제 이런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신약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기획사의 EN 코퍼레이션 보시죠. 6.06% 상승 나왔고요. 3,240원에 오늘장 마쳤습니다. EN 코퍼레이션 주요 포지션 종합 디지털 컨텐츠, IT 제조, 특히 산업용 수처리 플랫폼 영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위권 후보생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자, 민경철 디렉터님, 오늘 1위권에서 가장 주목하고 계신 후보생 어떤 후보생인가요? 이거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요. 네. 고심 끝에 제가 캐스팅한 우리 연습생은 바로 버킷 스튜디오였습니다. 버킷 스튜디오. 사실 이 후보생 조금 위험하지 않나요? 네, 이번에 위기가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FTX가 빗썸을 인수한다라고 한번 시세가 하반기에 돌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글로벌 암호화폐 이제 거래 순위로 바이낸스 다음으로 2, 3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 회사가 이번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지금은 이제 물 건너갔지만 FTX가 빗썸을 인수했는데 만약에 FTX가 파산 신청을 지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인수가 성공됐으면은 빗썸에 투자해놨던 모든 투자자분들이 돈을 못 돌려받을 뻔했어요. 그렇죠. 그 엄청난 위기를 그때는 이게 인수가 안 돼서 주가가 빠져가지고 이게 굉장한 악재로 주가가 작용을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만약에 인수가 됐으면 이번에 빗썸이 파산할 뻔했는데 그 위기를 첫 번째로 피한 좀 피해간 종목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그 빗썸을 매각하냐 마냐 이런 거 가지고 시세 조정이 좀 있었다라고 좀 검찰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그리고 이제 압수수사를 들어갔습니다. 빗썸 계열 회사들에. 근데 그 계열 회사들의 이제 압수수색을 들어간 시점이 10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9월 달에는 차트 보면서 조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갑자기 이 종목이 시세가 막 분출이 됐는데 이때는 글로벌 거래소의 빗썸이 인수될 수 있다라는 모멘텀이었고요. 자, 10월 달에는 갑자기 주가가 하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 10월 11일 한 달 전쯤에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이때는 갑자기 또 압수수사가 또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압수수사를 들어갔는데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가 있으면은 바로 담당자들 바로 구속이 되고요. 영장 청구돼서 바로 구속되고 바로 뭔가 공시가 나오면서 거래 정지가 되든가 회사에 배임 횡령이 터지든가 뭔가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자, 하한가를 가고 회사가 망할 것처럼 계열 회사들 검찰 조사 압수수색 들어갔다 해가지고 하한가를 갔는데 자, 오늘 최근에 거래대금 터지면서 오히려 이 상한가 캔들의 그 시가를 다시 돌파를 시도 꿈틀꿈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버킷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과거에 오징어 게임 우리 OTT 관련주죠. 자,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주가가 8,000원까지 갔었던 과거력이 있어서 앞으로 살아만 남는다면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출시될 때
같이 오징어 게임 시즌2 테마주로 저는 시세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종목이 되겠는데요. 자,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캐스팅하는데 가장 걱정됐던 부분이 아직까지 검찰이 압수수색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리스크가 조금 존재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터진 거는 10월 11일에 터졌는데 자, 정말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바로 악재가 뜨면서 회사가 문제가 생겼어야 됐는데 자, 회사가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정상 거래가 되고 있고 오히려 바닥에서 거래 대금이 터진다라는 거는 증거 불충분의 가능성이 개인적으로는 높다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우리 신저가 하한가를 기록했지만 자, 바닥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누군가가 바닥에서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는 거는 이 받아낸 주체들이 다시 한번 주가를 부양시켜서 물량을 좀 정리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과거력을 보도록 하면은 자, 우리 과거에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시세가 나왔다가 빗썸 관련주로 시세 나오고 빠지면 빗썸 관련주로 빠지면 빗썸 관련주로 시세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 FTX 거래소가 이제 파산 신청을 또 진행을 했지만 당연히 이제 악재겠죠. 암호화폐 시장이나 금융시장의 악재지만 자, 이제 빗썸의 입장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거래소가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반사이익으로 또 저는 개인적으로 테마가 돌 가능성도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결산 보고서가 내년 3월에 나오는데요. 이 결산 보고서까지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12월 달, 1월 달 바닥에서 단기적으로 단타 시세를 노려볼 종목으로 관심주를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내년 결산 보고서의 감사 의견도 문제가 없다면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나올 때까지 왜냐하면은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넷플릭스가 올라갈 때 8,000원까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니까 자, 시즌2가 나온다 하면은 자, 바닥에서 또다시 시세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1월, 12월, 1월까지만 기술적 반등을 노려보겠다. 그리고 이제 감사 의견이 나오는 3월달 감사 의견 적정을 확인하면은 그때부터는 오징어 게임 시즌2 관련주로서 조금 더 길게 바라보는 전략을 좀 취해도 좋은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1위권 종목에서 버킷 스튜디오 캐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킷 스튜디오 지난해 8,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현재는 여러 가지 악재로 1,200원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최대 주주사인 비덴트의 관계사이기 때문인데 자, 지금 검찰이 빗썸 관계사 경영진의 횡령 혐의 포착하고 지난달 7일이었죠. 인바이오젠 비덴트 버킷 스튜디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부분 분명하게 체크를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연말 연초 기술적 반등 노려보겠다라고 하는 분들 투자 성향에 맞게 버킷 스튜디오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1위권에서 캐스팅 진행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후보생들이 레고캔바이오와 이엔코퍼레이션인데 이 후보생들도 짧게 들어볼게요. 네, 우리 레고캔바이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코로나 관련주 제약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로서의 시세가 나왔는데 실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자 지속의 고평가 종목이고 지금은 추세 하단이 아니라 추세 상단까지 시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저는 캐스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고캔바이오 지금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주가도 고평가 구간에 있다. 따라서 캐스팅하지 않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이엔코퍼레이션도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엔코퍼레이션은 조정 시 쪽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회사 이제 뭐 차트가 이제 차트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고가가 7,700원까지 이제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지금 2,000원대까지 빠졌기 때문에 민경철 상한가 디렉터님께서 얘기하시는 자, 과대 낙폭이 아닌가요?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자리일 것 같아요. 자, 많이 빠진 거 맞습니다. 7,700원짜리가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근데 이때 상승의 모멘텀이 무엇이었느냐?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모멘텀으로 대량의 거래가 수반되면서 시세가 한번 나왔는데 최대 주주 변경하고 감자 때리고 무상증자 때리고 하면서 결국에는 최대 주주가 변경됐지만 그 시세를 반납한 상황에서 회사가 사업적인 부분들로 시세가 나왔던 게 아니라 최대 주주 변경, 일회성 모멘텀으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시세가 나올 부분들은 개인적으로는 뭔가 예상되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자, 이게 박스권의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빠질 때, 바닥에서 눌러줄 때 좌절의 구간에서는 공략하는 건 오케이지만 자, 이 추세 상단을 돌파할 만한 거래량과 모멘텀을 저는 개인적으로 찾지 못했다라는 관점에서 오늘은 캐스팅하지 않도록 하겠는데요. 자, 만약에 캐스팅해야 될 때가 온다면
저희 방송에서 아니면 노랑톡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N 코퍼레이션 외국인 기획사의 후보생이었는데 지금 최대주도 변경이라는 그런 이슈로 한번 모멘텀이 나왔으나 지금 현재로서 상단을 돌파해 줄 수 있을 만한 또 다른 재료를 찾기는 어렵다. 따라서 조정 시의 매수는 괜찮으나 지금 구간에서 공략하기에는 아쉬운 측면이 많다라는 점에서 캐스팅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1위권에서 버킷 스튜디오 최종적으로 캐스팅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입니다. 와일드카드 슈퍼패스로 오늘은 어떤 종목 공개해 주실지 화면 보고 잠시 후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공개해 주시는 와일드카드 슈퍼패스 만나보게 되셨습니다. 자,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카운트다운 함께 하시죠.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슈퍼패스 공개가 됐습니다. 파인엠텍 가지고 오셨네요. 네, 파인엠텍 가져왔는데요. 갑자기 후식으로 파인애플이 먹고 싶네요. 네, 어쨌든 이제 파인엠텍이라는 종목은 파인테크니스라는 회사가 인적 분할해서 이번에 신규 상장이 되게 된 이제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파인테크닉스가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거든요. 우리 뭐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뭐 스마트폰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뭐 삼성전자나 뭐 삼성 계열 회사들에 납품하는 스마트폰 부품주라서 실적이 흑자고 괜찮은 회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흑자가 나는 미래 성장에 대한 부분들, 내년에도 실적이 좋아지고 내후년에도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들을 따로 분리해서 파인엠텍이라는 이름으로 인적 분할해서 주식시장에 상장이 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상장 당일에 주가가 12,000원까지 시세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한 2달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상장 직후에 만들어진 12,000원 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6,000원대까지 고가 대비해서 40에서 45% 가까운 낙폭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차트를 보도록 하면은 자, 그동안에는 상장 직후에는 대량 거래가 터지고 그리고 장대 음봉이 터지고 그리고 나서 계속 전저가를 깨면서의 추가적인 낙폭을 가져가다가 자, 어느 순간 단기 저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6,700원 정도로 자, 그냥 보름 정도의 저점이 6,000원 중후반 가격으로 설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자, 이제 반도체 관련주가 오늘 하이닉스 4% 빠지고 뭐 미국 기술주들 조정받으면서 오늘 5% 정도의 낙폭을 가져갔지만 자, 지난 보름 동안 3주 정도 만들어낸 저가가 자, 6,000원 중반대 가격대라고 한다면은 자, 조정 시 분할로 우리 좌절하고 있을 때 잘 담아둔다면 회사가 망할 회사가 아니라 내년에도 매출이 증가하고 내후년에도 매출이 좋아진다면 자, 주가가 고개를 돌리고 기술적 반등이 들어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문제가 될 수 있는 우리 연습생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 회사의 가장 좀 제가 봤을 때는 결정적인 매수 근거는 자, 250억을 쥐고 있는 전환사채 사주들의 평단가가 제가 이제 분석한 바로는 7,200원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자, 이번에 10월달, 11월달 전환사채 물량을 절반 정도는 시장에 풀었고요. 그 풀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7,200원 정도까지의 낙폭은 가져갔는데 그 전환사채 250억을 쥐고 있는 평단가 7,200원에 쥐고 있는 사람들의 평단가가 7,200원이다 보니까 이 7,200원 부분에서의 반등이 나왔고 이 가격을 깨지 않는 자, 뭔가 보이지 않는 움직임이 저는 한 3주 정도 만들어졌다라고 개인적으로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총액 2,000억대 회사가 250억 사채를 쥐고 있는 그 큰 손들의 단가가 7,200원인데 자, 그들의 단가 7,200원보다 오늘 종가가 한 5% 정도 저렴하거든요. 사주들 평단보다 낮은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좌절의 구간, 사주들 평단가보다 낮을 때 공략해서 좋아지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권에서 분할로 편안하게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 파이낸텍 종목을 스마트폰, 부품주, 내년에 실적 좋아지고 내후년에 더 좋아지는데 지금의 주가는 상장일에 최저가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슈퍼패스 써서 우리 지금 좌절하고 있는 우리 실력 있는 포텐이 있는 우리 파이낸텍 후보생을 대비를 시켜서 한번 잘 성공할 수 있을지를 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개해 주신 와일드카드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민경철 디렉터님께서 일주일 만에 공개해 주신 와일드카드 슈퍼패스 종목은 바로 파인엠텍이었습니다. 스마트폰 부품주인데요. 250억 규모 전환사채 사주들의 평단가가 7,200원이라고 해주셨어요. 자, 현재 구간 6,880원에 형성되어 있는 만큼 전환사채 사주들의 평단가보다 낮은 가격에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와일드카드로 공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민경철 디렉터님과 공개를 해본 와일드카드 종목은 바로 파인엠텍이었습니다. 이 파인엠텍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 열어둘게요. 민경철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지금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민경철 디렉터님과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민경철 디렉터님 일주일 만에 이렇게 또 뵙는데 또 에너지가 참 넘치셔서 항상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